Welcome to today's weekly national. 오늘 매주 전국 뉴스 브리핑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방거래위원회와 에틱 미디어 서비스에서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자 샌디 클로즈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사기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소비자 보호국입니다. 로사리오 멘데스 FTC 소비자 비즈니스 교육국의 수석 부국장님 엘리자베트 꺽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소송기술 및 분석 부국장이시고 크리스티나 미란다 소비자 교육 전문가이고 소비자 교육 분석 부국장이신 미란다께서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프리 보스께서는 멤피스의 초등학교 교사이고 교실에서 지금 참여를 하실 거고 암호화폐에서 사기 때문에 뭘 이뤘는지 배운 것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연사님께서 저와 같이 천천히 얘기해 주셔서 통역사가 중국어, 만다린어, 한국어, 스페니셔로 잘 통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문자방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사님께서 문자방을 모니터해서 바로 그때 질문에 대해서 글로 문자방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전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고 연사님의 이력서도 같이 보내드리고 녹화한 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연락해서 일정에 맞춰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멘데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샌디. 여러분 모두 오늘 브리핑에 환영합니다. 전 브리핑에서 그리고 인터뷰에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얼굴도 만나뵈어 너무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웃렛, 언론 매체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해서 기쁩니다. FTC 제 동료 리즈 크리스티나와 다른 브리핑에서 만나보신 분들과 같이 오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경쟁을 올리고 비즈니스한테 시장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FTC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최선의 결정을 소비자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스캠, 잘못된 비즈니스 관행을 적발해서 보고를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이러한 관행이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시장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면은 사기에 대해서 더 말을 할 수가 있고 문제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한테 돈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중요해서 이러한 브리핑이 저희한테 아주 중요해서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서 여러분도 또한
사람들한테 보고도 하고 경종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웃렛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에다 알려주세요.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소비자 주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저희 말씀을 들어주시고 소비자 정보가 여러분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를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도와주시고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연사님 리즈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문자방을 체크해서 제가 답변을 문자방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리즈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사리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더 자세한 이력서를 얻겠지만요. 저는 5년 동안 Financial Practice 국에서 FTC에서 소비자 보호국에서 일했고 재정 상품과 서비스 새로운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봤습니다. 암호화폐도 그 안에 들었고요. 우리의 첫째 암호화폐 사건은 2014년에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암호화폐 배경과 용어 좀 알려드리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관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통역사가 조금 더 천천히 말해달라고 노트를 하네요. 많은 저희한테는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알려주세요. 너무 빨리 하면요. 기본적이고 고수준의 기술이 크립토커런시를 기조로 하고 기조에 있는데요. 크리스티나께서 암호화폐와 개입된 사기와 하이라이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자 암호화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얘기를 듣고 바로 새롭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전에 기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주 다른 종류의 디지털 암호화폐와 유사합니다. 예라 에어라인 마일스, 크레딧 카드의 보상, 디지털 자산으로서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때문에 다릅니다. 암호화폐는 원래 2009년에 만들어진 다른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유관하지 않기 때문에 깊숙이 얘기는 하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에 대해서는 근데 디지털 에어라인 마일이나 크레딧 카드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기존하고 실물의 토큰은 거의 절대 안 봅니다.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들으신 적이 있겠는데 비트코인 ATM 아시잖아요. 거기 실제 카드를 얻어서 비트코인을 홀딩에 대한 대표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많이 있고 독특한 사람들한테 있어요. 푸에르리코에는 커뮤니티들이 생겨서 그리드 밖에 숨어서 살아서 대체 지역사회에서 크립토커런시를 사용해서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디지털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귀하의 암호화폐로 대변하지 않죠. 피어투피어 시스템이어서 직접 지불하는 사람 또는 지불을 받는 사람한테 직접 오고 가고 중개인이 없습니다. 보통 암호화폐는 재정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이 계정을 만들 필요 없이 정보를 신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나는 자신이 크립토커런시를 온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고 어떨 때는 ATM으로 만들 수가 있고 리사리오나 크리스티나한테 직접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질 보증 마크고요. 암호화폐 중앙화된 장소도 요새 있어서 더 유소 친화적인 것이 있어요. 코인베이스 아시잖아요. 온라인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크립토커런시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중앙화된 면이 있죠. 문자방에 질문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우리가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질문은 옆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우선 기본적인 것을 모두한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NFT, 오픈시 등 얘기는 하고요.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트코인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암호화폐가 매일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문자방에 있는 분이 말했듯이 DOG, 도지코인은 농담으로 만들었어요. 온라인 밈으로 시바 이누 강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시바 이누는 강아지의 종이고 아주 맹렬한 밈가 돼서 어떤 사람이 그게 우스워서 암호화폐로 만들었어요. 근데 깜짝스럽게 도지코인이 지난주에 400만 달러어치의 도지코인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수백 암호화폐가 있고 어떤 것은 특정 용도가 있습니다. 많은 가치가 있어요. 350억 비트코인이 지난주만도 세계에 기존합니다. 이더에는 170억 달러치가 있습니다. 억이에요, 빌리언. 그러니까 많은 돈이 상호작용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암호화폐가 아주 저거는 저쪽에 있고 아주 미친 것이고 없어지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크 웹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아주 큰 자정적 자체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미국 달러의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유로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선 암호화폐는 정부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거예요. 미국 달러는 연방 정부가 뒷받침해주고 입금한 것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요. 보통 암호화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암호화폐는 아시다시피 들었듯이 volatility, ether, dogecoin 누가 관장을 안 하고 제대로 관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의존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거예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는 정부 기관이 들어와서 소비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정해 주지 못합니다. 가치는 매일 바뀌고 있어요. 어떤 때는 시간마다 바뀌고 매일매일 가치가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변덕스러움을 아시죠? 암호 겨울이라고 크립토 윈터라고 용어를 지었는데요. 몇천 달러로 비트코인이 떨어졌고 6만 달러까지 높은 가치가 비트코인을 차지했을 때도 있듯이 휘발성, 불안함, 변덕스러움이 많고 얼마만큼 위험 부담이 큰지 아시겠죠? 정말 암호화폐 커런시로 물건을 사거나 교육하기 위해서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개인이 없어요. 암호화폐를 사용할 때 누구한테 암호화폐로 지불할 때 현금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려주면은 받는 거예요. 우연히 잘못된 사람한테 보내면은 그 사람한테 돌려달라 그럴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돌려주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사용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투자예요. 그리고 아주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요새 암호화폐 용도는 부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리플 무엇이든지 보관하는데 가치가 올라가는 희망을 갖고 그때 팔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는 거죠. 전통적인 기관에서 소비자가 하도록 하는 거는요. 그냥 용도 비에컬로 사용하는 것이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암호화폐 장점의 하나는 이론적으로 그것을 아주 작은 양의 돈을 아무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용도는 국경 넘어서 지불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면은 거래 비용이 아주 작습니다. 주로 몇 달러입니다. 일단 거래를 할 때 몇 달러이고 전통 금융기관으로 하면 아주 비싸요. 그런데 피어2피어 동료 대 동료 시스템을 사용하면 정확히 필요한 것을 아무 수수료 없이 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제거할 수가 있죠. 작은 금액을 쓸 때. 그러니까는 금액 양 속도도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속도는 내가 보낼 때 중개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신용도를 검토할 필요가 없고 배경도 올바른지 체크할 필요가 없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체가 런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금이 통과해 버립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아마 많이 좀 들었을 텐데요. 하나는 익명입니다. 이것이 중개인이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등기된 게 없어요. 본인이 누구인지 등기된 게 없어요. 누가 뭘 보냈는지 등기된 게 없어요. 추적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책북에는 모든 수표를 쓴 금액과 누구한테 썼는지 책북을 밸런스할 수 있잖아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물리적인 수표에 써서 책북을 밸런스해서 충분한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이거는 디지털 버전이고 레저예요. 모든 거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어요. 그런 거래가 통과하면 그 월렛 주소는 기록돼요. 그게 페이팔 이메일 주소와 동등한데요. 모든 거래가 그런 정보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본인이 블록체인 데이터 레저를 분석해서 여러 거래를 보내는 사람의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전체적 클래스가 익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아닌데요. 재정 서비스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사람을 식별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수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이 시스템의 수혜사항이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돈을 보내고 받을 때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요? 이것은 아주 고도 수준의 설명이에요. 기저의 기술적 용어를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돈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전화 앱을 열거나 브라우저 윈도우 온라인에 컴퓨터에 가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있거나 코인베이스 같은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출발점을 정하고 본인의 계정, 돈이 있는 계정 월렛에 액세스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한테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배경에 이런 것이 다 일어나서 이런 정보가 내가 말한 레저에 올라가서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정보를 유효화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정보가 일어나는데요. 유효화 인증하는데 거의 10분 걸립니다. 유저로서 본인한테는 아주 패시브하고 피동적인 것이고요. 레저가 업데이트돼서 내가 반 개의 비트코인 크리스티나한테 보냈다는 걸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크리스티나가 자금을 다 받았고 우리는 다 기쁜 생활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이제 마무리를 해주세요. 크리스티나한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해주세요. 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크립토의 화폐의 컨셉은 기저 소프트웨어가 모든 유저의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이 기저 기술의 마술은 모든 컴퓨터가 계속 이러한 레저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다 최근 정보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레저에 반 비트코인을 크리스티나에 보내는데 아직도 갖고 있다고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컴퓨터가 똑같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은 크리스티나한테 반을 보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안과 인증을 위해서 가치가 높습니다. 이제 크리스티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께 말씀드리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문자방에 그냥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개요였어요. 크리스티나,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미란다예요. 몇 가지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웁니다. 화면을 공유할 겁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Okay. Can everybody see this? 이게 다 보입니까? This is a very interesting data slide that we have. These are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 슬라이드입니다. FTC 소비자 센티넬 네트워크에서 사기 보고된 것입니다. 크립토가 페이먼트 방법으로 지시합니다. 센티넬 다타 컨트리뷰터 보고는 제외된 거고요. 사기로 4달러 중 1달러가 잃어버린 겁니다. 2021년 1월에서 2021년 6월 사이에 2018년에 1,200만 달러가 사기로 인해서 상실됐는데요. 그게 2021년에는 6억 8천만 달러 잃어버려서 뛰었고요. 그리고 2022년 1분기에는 아주 많은 양이 사기로 상실됐습니다. 투자 관계 사기가 7억 8,500만 달러 잃었고요. 그 다음에 로만스, 그러니까 연애 스캠으로 2억 2천만 달러 잃었고요. 비즈니스
사기꾼이 1억 2,100만 달러 잃었고요. 정부 사기꾼, 그러니까 가짜 정부 사기꾼 5억 6천만 달러 잃었고요. 소비자계약 센티널 FTC 네트워크에 2021년 1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사기 보고를 한 거고요.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기 목록에는 예술, 보석, 투자 세미나와 advice, 주식과 commodity future trading, miscellaneous 투자 종류가 있습니다. 왜 암호화폐 사기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물어보시겠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루이스가 말했듯이 은행이나 중앙화된 권위 당국이 없기 때문이고 이것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감정적으로 뛰어들고 그들이 아주 큰 돈을 벌을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을까 봐 뛰어드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크립토는 아주 컴버스티블 혼합입니다. 잘 터질 수 있는 스캠입니다. 불붙을 수 있는 스캠이에요. 사기가 계속 돈을 도둑질하려고 하는데요. 조짐은 트위트나 텍스트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암호화폐로 와이어 트랜스퍼 기프트 카드로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사기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불하면 돈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꾼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위트나 텍스트나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암호화폐로 지불하라고 그럴 때는 그것이 항상 사기예요. 암호화폐 사기 종류 말씀드릴게요. 다타 슬라이드 보셨듯이 아주 많은 암호화폐 사기로 돈을 많이 잃는 게 투자 사기에 있어요. 보통 회사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짧은 기간에 얻어서 재정적 자유를 얻는다고 말을 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인을 가짜 사인으로 많은 돈을 빠른 시기에 버는 가짜 보장으로 위험부담이 제로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 주장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사기꾼은 돈을 만든다고 약속을 합니다. 수익을 얻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보통 사기예요. 유명 인사가 뒷받침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러한 인도스먼트 유명 인사 뒷받침하는 것은 가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 수익과 보장된 수익률을 얘기하는데요. 아무도 보장된 수익률을 짧은 기간에 받을 수 있다고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사기꾼은 아주 무료 돈을 약속하는데 약속을 잘합니다.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약속하는데 항상 무료 돈 약속은 가짜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주장은 사기꾼은 자주 많은 상세한 사항이나 설명 없이 주장을 합니다. 투자가 무엇이든 사람들한테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시고 돈이 어디 가는지 물어보라고 저희가 항상 말합니다. 정직한 투자 매니저와 애드바이저는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상세한 것으로서 뒷받침합니다. 또 한 가지
투자 사기는 로맨스 스캠 또는 온라인 데이팅 스캠입니다. 사기꾼이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연락해서 스토리를 얘기해서 겨냥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고 부와 성숙함, 뜻깊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자문을 얻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주 돈을 요청합니다. 그들한테 암호화폐를 보내면 투자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요점은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이 돈 요청을 데이팅 사이트나 데이팅 앱에서 요청합니다. 암호화폐를 보내라고 요구하면은 전형적으로 돈이 없어지고 보통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비즈니스와 정부 가짜 사기꾼. 우리가 임퍼서네이터 스캠에서는 기대하지 않는 문자를 보내고 정부 요원이라고 흉내냅니다. 보안 경종이 사람 컴퓨터에 떠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한 문자 링크를 클릭하거나 그 팝업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하면은 사기꾼과 연결이 돼서 사기꾼이 계정에 사기가 있고 돈에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기꾼은 정부 요원을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의 계정이 어떤 종류의 수사 때문에 동결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기꾼이 흉내를 내는 유틸리티 컴퍼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로터리에서 어떤 상을 탔다고 얘기해서 이러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투자금에서 또는 은퇴연금에서 돈을 인출해서 그들의 돈을 보호해서 암호화폐로 지불하라고 전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프트 카드 스캠에서는 사기꾼이 전화해서 크립토커런시 ATM 머신으로 스토어 가게에 가라고 해서 아직 전화해서 그 스토어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라고 QR 코드를 스캔해서 QR 코드를 사기꾼을 보내서 그 QR 코드는 사기꾼의 지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트를 보내서 그 가게에서 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기꾼 지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봤는데 직업 사기입니다. 어떤 사기꾼은 가짜 직업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직업 가짜 채용 사이트를 보내서 암호화폐 마이너를 해서 현금을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것을 돕고 우선 돈을 내야지 직업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우선 수수료를 받는데 결국 그 사람의 돈을 뺏고 개인정보를 뺏는 것입니다. 마지막 암호화폐 사기는 블랙메일 이메일입니다.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이러한 공갈하여 돈을 뺏는 블랙메일 이메일이 있습니다. 공갈 협박 이메일인데요. 사기꾼이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서 아주 수치스러운 사진, 비디오 또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암호화폐로 지불하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물론 협박이고 형사적인 extortion, 갈취 행위이고 바로 FBI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기를 어디에 보고하는지요? reportfraud.ftc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reportfraud에 스페니쉬어로도 웹사이트에 보고할 수가 있고요. reportfraud.ftc.gov에 보고하시면 좋습니다. 미국 전역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서 어떤 사기가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그것을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기를 저희한테 FTC 연방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암호화폐 사기를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cft.gov.complaint에 보고하실 수가 있고요.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gov/에 보내도 됩니다. 사람들이 크립토커런시 손실이 있으면은 그것을 암호화폐 거래 회사에도 보고하세요. 일단 돈을 보낸 그때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보고하세요. 쉽게 우리의 소비자 보호 스팟라이트 데이터에 subscribe 하실 수가 있습니다. FTC-Spotlight에 구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ftc.gov/cryptocurrency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니쉬어로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암호화폐 스캠을 ftc.gov/consumer-alerts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consumer.ftc.gov에서 알아보세요. 이 발표를 다시 샌디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취약한 겨냥받는 지역사회는 누가 가장 암호화폐 사기에 해를 받습니까? 이러한 많은 질문은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사기 얘기를 할 때 암호화폐는 그냥 지불 방법이든 사기에 대한 유혹인데요. 이러한 사기는 이미 해보고 성공한 것입니다. 로맨스 스캠이건 블랙메일 스캠이든 투자 기회 스캠이든요. 기저 사기는 FTC가 존재했던 때부터 있던 역사적인 사기예요. 그냥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층 겹으로서 크리스티나가 얘기했듯이 암호화폐를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광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암호화폐 스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독특한 것이 있어서 말하기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암호화폐가 치솟는 이유는 이제 많이 이 사기에서 사용되는 지불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에 대해서는 청년 18세에서 25세 그리고 소수 민족이 가장 많은 손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구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전통 금융기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은행 구자가 없거나
은행 일을 덜 해서 이러한 새로운 이머징 페이먼트 테크놀로지 사용하는데 더 개방적입니다. 아주 많은 자원이 없어서 은행 계정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데비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싫은 것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 사람들은 은행 계정, 은행은 그들을 위해 있지 않아요. 은행은 부자를 위한 것이고 은행은 필요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소수민족은 유사하게도 이러한 전통 재정 서비스 세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기의 희생자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액세스를 못한 서비스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충분히 차이점을 이해 못합니다. 암호화폐와 미국 달러의 차이점을 자세히 충분히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방에 대답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헨리에타 버로우스 질문하고 싶었을 때지만 다른 사람들도 질문하고 싶었을 텐데요. 암호화폐가 숨을 수 있다면은 현대사회나 기관이나 설비에서 빠져서 숨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투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어떻게 암호화폐를 봅니까? 랜드스케이프를 어떻게 봅니까? 그게 아주 복잡하고 깊은 질문의 일련인, 대답의 일련인데요. FTC 커미셔너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체 정부를 위해서 대답은 못하고 IRS를 대변해서 대답은 못하는데요. IRS가 이러한 자산을 물리적 물건같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그리고 많은 대화가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바꿀 거라는 대화가 있었는데 복잡한 대화예요. 이게 또 복잡한 이유는 다시 암호화폐가 화폐와 투자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투자라고 할 때는 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이 개입되니까 많은 활동이 지난해 암호화폐가 잠재적으로 등기되지 않은 security 주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는 security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요. 한 문장으로도 많은 연방기관과 그들의 관할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랜드스케이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요. 지난해 현 정부에서 모든 연방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책임감 있는 보고를 만들라는 집행명령이 있었고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규정 기간을 만들라는 집행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연방정부 반응에서요. 많은 보고서를 집행명령에서 요청을 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줄리아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연사님께 질문이 있으세요? 줄리아 더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흑인 지역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추가 현금을 다단계 시장 사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특히 흑인 예술가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다단계 마케팅 사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론, 직계 가족이 아니라 조카 등이 수천 달러 잃었어요. 어디다 보고할 수가 있는지요? 코인베이스에 보고할 수가 있고 돈을 빼려고 하는데 못 받는데요. 사기의 다단계 어떤 부분을 보고할 수가 있을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보고합니까? NFT만 있어도 NFT만도 사기 웹사이트이 많거든요. 아주 복잡한 것이어서 어디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해야 되는지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중앙화된 플랫폼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부터 보고하세요. 연락하세요. FTC에 불평을 보고하고 주 검찰청에 보고를 하세요. 별도로 나누어서 일부만 보내지 말고요. 모든 정보가 저희 수사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협업을 해서 많은 기관 사이에 소통을 하거든요. 오픈시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희가 적절한 기관에 보내서 이것은 기사에 더 적합한 거라고 합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운영하고 있던 플랫폼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에 FTC에 직접 가서 지방 기관에도 가세요. 불평 컴플레인트를 될 수 있을수록 많은 곳에 될 수 있을수록 빨리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사람들에 더 적합하다고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터 화이트 멤피스에서 질문을 하세요. 사실 문자방에서 답변이 쓰여진 것 같은데요. 잘 들립니까? Yes. Oh, okay. 네. The thing about it not being stable and a get rich. 안전하지 않고 빨리 부자 되는 스킴이라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엘살바도르였죠. 전국 실험으로 빨리 부자 되려고 했는지요? 아니면은 안전하지 않아서 버렸는지요? 대답은 엘리자베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답변은 기쁘게 받아들였는데요. 제가 교육받은 대답인데요.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를 국가 화폐로 만들고자 했어요. 미국이 달러 사용한 것 대신에 USDC만 쓰라고 하는 말을 피치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렇듯이 엘살바도르가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반년 작동하고는 그게 다 녹아버렸어요. 멜트다운 했어요. 제가 약간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전통 화폐와 똑같은 문제가 있고 안전해야 되고 충분한 양이 돌아다녀야 되고 접근하고 싶을 때 접근해야 되고 그 가치의 의존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빨리 다 무너졌어요. 문자 질문에 암호화폐가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보셨듯이 안전하게 가치를 유지 못합니다. 보시듯이 뛰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스페큘레이티브한 투자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무형 부담이 많은요. 100 비트코인을 위해서 하루는 안전하지만 다음 날 이것을 더 내가 보관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고 다 팔아버리면은
패닉을 유발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면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식품을 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면은 2시간 전에 있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식품을 못 삽니다. 그래서 눈덩이 효과가 스노볼 효과가 납니다. 암호화폐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뭔가 가늠하려는 투기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프께서 교사인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위험하게 성장하는 스캠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미스터 제프리 보스 멤피스 교사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사 일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휠체어를 탄 학생들이고 능숙한 기술이 있는 학생들이래요. 제 체험은 온라인에서 페이스북에서였어요.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페이스북 친구가 뮤지션인데요. 주말에 뮤지션인데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게시했고 그를 도와준 사람한테 감사하고 투자자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별로 생각 없이 다시 1주 정도 후에 게시하는 거 봐서 돈을 많이 버네요 라고 생각했죠. 물론 우선 그게 가짜라고 생각했죠. 근데 인박스에서 전화번호는 몰랐고 상호 페이스북 친구였고 플레이하는 것을 가끔 봤고 내가 친구가 아니라서 전화는 못 걸었어요. 그래서 인박스를 했어요. 물론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해크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가 히레마 그래서 이게 합법적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받고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했죠. 그가 말했어요. $1,000로 시작하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500로 시작했어요. 이틀 후에 토요일이나 금요일인 것 같았는데 월요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계정을 체크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계정을 만들어야 했어요. 나한테 웹사이트를 줬어요. 나는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구글을 해봐서 그게 사기였는지 리뷰가 있는지 봤는데 못 찾았어요. 웹사이트가 합법적으로 보였어요. 모든 숫자, 모든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항상 머리 뒤에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계정을 만들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캐시아미 링크 내가 뒤돌아보니까 그 계정을 만드는데 그이한테 이 링크를 캐시앱 해줘야 했어요. 계정을 체크했냐고 그 애가 말했어요. 나는 그냥 내 이름을 넣고 패스워드만 넣으면 됐어요. 딴 건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500 투자가 $8,000가 된 걸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야야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메일해서 한 번 수수료가 있어서 돈을 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나한테 다시 이메일을 하니까 또한 $500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했나 하고 후회했죠. 내가 긴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자면 그 이후에
아유, 빨간 깃발이 다 떴어요.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내 친구 페이지에 갔어요. 여기에는 주의를 주지 마세요. 이 페이지는 해크됐다고 했어요. 나는 구글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해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암호화폐 사기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봤고 몇 가지 사이트를 봤고 내가 다행히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낸 모든 메시지 스크린샷을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혹시 이게 가짜였다면 사실 가짜였는데 를 대비해서 제가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했더니 돈을 되찾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투자가 아니라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관여할 수가 있어요. 상호 친구라는 사람을 해킹하는 것이죠. 상호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의 리포터가 직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교사예요? 국민학교 선생이에요? 어떻게 직책을 묘사해 드릴까요? 저는 1학년, 2학년 특수 교사예요. 멤피스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실제 잃어버리셨나요? 이 사기에서. 그리고 첫 번째 빨간 깃발은 그들이 선생님에게 더 많은 돈을 요청한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제 안테나가 계속 떴었는데요. 내 머리 뒤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떴었는데요. 진짜 빨간 깃발이 난 거는 제 돈을 받았는데 내 계정을 체크하니까 이 돈을 풀어서 캐시아웃에 직접 가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저의 첫 번째 빨간 깃발입니다. 제가 총 $1,000 정도 잃어버렸어요. 개인 스토리를 얘기해 줘서 선물을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스토리 때문에 이게 현실감이 생기거든요. 이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고 답변해 주셔서 모든 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자방에 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암호화폐 사기가 얼마나 이게 빨리 성장합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목에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면 좋겠습니까? 로사리오 멘데스, 우리는 지금 암호화폐 사기 보고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2018년도에서 2022년 사이 크리스티나께서 그 통계를 드렸는데요. 우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고 Mr. Jeffrey Fox
이야기를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FTC가 보고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진짜 사람이 이것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주의하도록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사리오가 얘기했듯이 엘리자베스 곽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지 새롭고 반짝이거는 위험해요. 크라우드 펀딩, 크립토커런시였고요. 항상 새로운 것이 혁신될 거예요. 특히 요새는 기술이 많이 액세스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필라께서 문자에 게시했듯이 저희는 정말 많은 이런 것들이 unsolicited 메시지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청하지도 않은 메시지가 와서 어떤 종류의 돈을 요청하면 그게 빨간 깃발이에요. 전화건, 트위트건, 페이스북 포스트든요. 청하지 않은 메시지, unsolicited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크리스티나 미란다, 로사리오께서 말씀했듯이 우리의 일반적인 충고는 만약에 당신이 트위트나 메시지나 텍스트를 소셜미디어에서 보시면은 특히 암호화폐로 지불하라 그러면 그게 항상 스캠이라는 것을 아세요. 투자 기회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러한 많은 스캠이 온라인 메시지 보드에 있는 팁이나 비밀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세요. 무엇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 당신이 정서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그리고 느린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ftc.gov에 암호화폐 스캠을 보고해 주세요. 멤피스 지방 언론 매체에서 제프 교사님의 고정 사진을 요청하는데요. 테네시 트리뷴과 교사님 사진을 공유했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클래스에 뭐라고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인데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세요.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했는데요. 매주 한 번 정도 인박스에서 들었어요 라고 그러는데 내 친구들인데 이게 가짜예요. 이게 옛날보다 요새 더 계속 많으니까요. 페이스북은 특히 메신저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미나와 뉴스 브리프였습니다.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TC와 우리의 오래된 파트너와 동료 그리고 미스터 보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다시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회의가 끝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